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미국에서도 한국의 여야와 비슷하게 해석합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제재는 그대로 두고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는 북미 3차 회담과 작은 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2인자가 된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미국에서는 예스맨이라고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인물을 선택했다고 보도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의 이메일 등 각종 비밀 문서를 폭로한 위키릭스 창업자 줄리안 아산지가 체포된 뒤 그를 지지해오던 팍스의 션 해니티는 아산지에 대한 모든 트윗을 지웠습니다. 아산지와 위키릭스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위키릭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고 팍스뉴스도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치소에 수감된 불법 이민자들을 민주당 도시에 풀어놓자는 압력을 관계당국에 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우리 집에만 보내지 말라부터 이민자를 동물로 보는 것 맞네 이런 시각까지 10,000개가 넘는 댓글이 워싱턴 포스트에 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틀란틱과 인터뷰에서 이방카를 세계은행 총재와 유엔 대사에 지명하려고 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오일 회사 로비스트 출신을 땅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임무를 띈 내무장관으로 인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한 뒤 러시아가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음식을 훔친 청소년 앞에 경찰과 주인이 함께 섰습니다. 왜 음식을 훔쳤는지 이유를 들은 주인이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네, 헤드라인에서 덕을 봤다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득을 본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네, 먼저 북한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야당은 소득이 없었다. 여당은 소득이 아주 큰 정상회담이었다라고 했고, 미국에서도 뭐 똑같은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뭐 해석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팍스뉴스의 백악관 출입 기자인 존 로버츠의 그 보도 내용부터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에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존 로버츠. North Korea, the president said sanctions will stay on, but he is open to some humanitarian assistance for North Korea. He also indicated that while he still wants full denuclearization, he may be willing to consider South Korea's suggestion of smaller deals to keep up diplomatic momentum. 네,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것이 사우스 코리아가 제안을 한 스몰 딜, 스몰 스텝이 이제 외교 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하겠다고 했고 경제 제재는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뭐 maybe 뭔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전했고요. 그리고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 가운데서는 이 내용을 가장 많이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요.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You can work out step by 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maybe라고 얘기를 하죠. small deal이 maybe could happen. 그러나 지금은 big deal을 하는 시기이고 그 big deal이라는 것은 북한이 이제 핵 포기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백악관 그 출입 기자와 대통령의 한 말, 이 모든 말들을 모든 그 미국 언론들이 뭐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는데 AP통신 같은 경우는 통신사기 때문에 신문은 뭐 이미 어제 다 뭐 판을 짰고 인터넷 판도 나왔고 그렇다고 보면은 AP통신이 오늘 12일 맞죠?
오늘 아침 맞죠? 오늘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가장 레이티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뭐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충분히 검토한 뒤에 지적을 한 게 경제 제재는 계속 지키면서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3차요 북미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제 제재가 지금 적절한 수준이고 그리고 또 적절한 시기가 오면은 제재도 풀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일이요. 그렇지만 또 작은 딜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스텝 바이 스텝 피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빅딜이라는 좀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도 들어보셨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다시 대중 앞에서 리마인드 시켰다는 것도 역시 AP통신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경제 제재에 대해서 뭐 좀 약하게 해달라던가 이런 것을 이슈화하진 않았지만 누구나 다 카메라가 없는 그 뒤에서는 했을 것으로 뭐 전문가나 미디어 피플이나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뒤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말하는 것과 누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다 이 이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전문가인 빅터 차 부시 행정부에서도 일을 했고 주한미 대사가 될 뻔했고 빅터 차 이 교수는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고 CSIS의 그 연구 담당을 하고 있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3차 회담에 어떤 위험이 될 만한 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AP통신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뭐 룰아웃 하지 않았다 3차 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기사를 뉴욕타임즈는 3차 회담 가능성 열어뒀고 작은 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기사는 뭐 그 한국인인 그 최상훈 특파원이 전한 게 아닙니다. 미국 기자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승리다. 또 회담하는 중간에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역시 북한에 대해서 국무부에서 뭐 최근까지 일했었던 조셉 윤 전 그 북한 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조금 뭐 부르뚱해 있다, 뾰루뚱해 있다, 좀 그 셀쭉해 있다. 그 썰크라는 단어를 썰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북한이 그런 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잘 그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제권 같은 것을 갖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다시 회복을 하지? 북한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뭐 3차 정상회담 하십시오. 뭐 이런 그 전에 이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거고요.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데 김정은 위원장을 그 설득한다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빅터 차 교수와 마찬가지로 뉴욕타임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3차 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2차 하노이 회담 때는 타이밍이 아주 나빴잖아요. 마이크 코헨이 의회에 나와서 청문회를 했었던. 그런데 이제는 그 이후에 6주일이 지났고 특별검사는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가 공모해서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기소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 해서 아주 그 여유 있게 트럼프 대통령이 3차 회담을 좀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빅터 차 교수의 표현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빅딜이라는 것도 하노이 회담에서 얘기했던 빅딜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노이 회담에서는 원래 회담을 깨기로 작정을 했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엉벙덩벙 가지고 와봤자 마이크 코헨의 청문회 때문에 또 그 비난만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회담을 깨기로 하고 되지도 않을 거 뻔히 알면서 리비아식을 내놨는데 그걸 이제 빅딜이라고 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빅딜이라는 것은 끝낸다. 핵 프로그램을 끝낸다 하고 합의를 하면은
그 끝낸다는 목표에 합의를 하면 그게 원칙적으로는 빅딜로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정치인이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빅토차 교수의 얘기고요. 아마 그 카메라 앞이 아니라 카메라 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융통성 있는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 3차 북미 회담에 나오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노이 회담에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충격이라는 것은 다른 세계 지도자가 다른 나라 지도자에게 받은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강도라는 거죠. 우선은 뭐 여러 번 국제 무대에 드러나면서 뭐 워낙에 교육도 그렇게 받았을 테고 DNA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테고 담대해 보이기도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지만 이제 35살밖에 안 됐고 그리고 그에게 누가 지금까지 노라고 했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노라고 했었고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 김정은을 지금 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잘 이렇게 그 구슬러서 회담장에 나오게 하느냐가 훨씬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도 작은 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그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서울에 초대를 한다고 했지만 그 스케줄은 잡혀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2달 사이에 2달 동안에 일본을 2번이나 가잖아요. 한 번은 뭐 일본 왕,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가고 또 한 번은 또 일본에서 뭐 G20 정상회담 열리고 하니까 가는데 일본을 가면은 2번 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까이서 만난다는 거고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반대로 북한에 대해서 강성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또 뭐 우려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해서 결국은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AP통신과 뉴욕타임스가 같은 내용을 제목을 다르게 다루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가 반대였지만 그래서 믹스드 시그널, 복합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영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가디언의 경우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하는데 가디언이 그렇게 가벼운 기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 정치 문제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실패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실망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회담이 즐거웠다. 최여맨 김과 같이 있는 시간을 즐겼다. 인조이드라고 표현을 했었죠,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강조를 하면서 경제 제재가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데 어떤 대단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 표현을 한 것. 그걸 믿는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는 그 인권 얘기도 조금 그 나오고 있어요. 북한 인권. 또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만나고 하면서 잘 알게 됐는데 뭐 존경한다는 표현도 했고요. 어제 희망하건대 뭐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북한은 정말 가능성이 대단하다. 핵 포기하면 이제 이런 얘기는 지겨워요. 좀 듣기가. 좋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요. 그리고 역시 가디언도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어떠한 그 뭔가를 오픈하는 것은 나는 뭐, 그거는 오케이, personally 뭐 이런 표현들을 했었죠. 그게 바로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을 것으로 믿어지는 경제 제재에 대해서 그 경제 제재 자체가 물론 꼭 뭐 개성공단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해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그 뉘앙스가 느껴지는 가디언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때 같으면 뭐 이 정도로 보도를 하진 않는데요.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뭐 한국으로 말하자면 정기 국회고 뭐 조선인민회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최고인민회의 회의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노동당 부위원장 그 최룡해를 국무위원회의 제1 그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것. 이제 김영남이 물러났지만 이 김영남 부위원장이 나이가 91살이나 되니까 사실은 뭐 98년부터
그럼 21년을 한 거죠. 뭐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미국이 보도를 하는데 전 같으면 그냥 짧게 단신으로 전하든지 전하지 않든지 하는데 이제는 그만큼 북한 뉴스가 일상적인 그 일이 됐습니다. 일상적인 그 일이 아무튼 됐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이 김씨 가문에 충성을 했고 김씨 가문과 아주 깊은 그 연관이 있는 최룡해를 제2인자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로 많이 얼굴을 내미니까 이제는 뭐 또 러시아 방문까지 하고요. 그럴 때 이 최룡해의 역할도 더 그 커지고 그리고 이제 그 퍼블릭 페이스가 되는 거죠. 북한에 1950년도에 태어났고 2009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권력을 잡는데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승계하는데 그 도움을 줬었고, 그리고 또 그 최룡해의 아버지도 김일성 주석과 연관이 있고, 최룡해 자신도 김정일과 수십 년 동안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왔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뭐 물론 그 어려움도 겪어서 뭐 어디에 잠깐 가 있기도 하고 했지만 그 수많은 숙청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그 최룡해잖아요. 예스맨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로이터 통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을 굉장히 그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막 그 피해 숙청 뭐 이런 것을 하는 가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지 되지 하는 것을 너무 그 능란하게 잘 파악을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 예스맨이다 하는 강조를 많이 그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는 그 제재 대상이잖아요. 개인 뭐 얼마 되지 않는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데 그가 뭐 인권 위반했다. 또 뭐 검열 이런 것을 했다 해서 하는 건데 뭐 그동안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최룡해를 만나본 사람들 중 뭐 외교가에서 가끔씩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고 때로는 좀 그 오만해 보이기도 한다. 뭐 북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높은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나 가난하고 또 힘도 없고 고립된 국가고 하니까 더 아주 그 빳빳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선희가 외무성 제1 그 부상이 된 것도 전하고 있는데 외무부상이었는데 제1부상으로 승진했죠. 그리고 하노이 회담 자체가 말하자면 북한으로서도 실패했는데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최선희도 승진했고 최선희조차도 아버지가 역시 김씨 가문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고요. 잠시 뒤에는 미국이 가장 핫한 뉴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살다 보면 이게 어떻게 살아야지 되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정말 어떤 때는 그 회오릿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리 이동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 본인이 원하는 때에 그 사임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법무부의 부장관이 작은 불가사의입니다. 이 로드 로젠스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이제 그 새로 법무장관으로 된 그 윌리엄 바가 이틀 동안에 연방 하원 상원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아주 그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물론 뭐 의도가 대통령 듣기 좋으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일이 러시아 스캔들이 수사가 됐는지 그 오리진을 찾아서 수사를 하겠다라고도 했고 그리고 정치 그 캠페인에서 스파잉을 한 것은 어떤 그 감시가 아니라 뭐죠? 스파이 행위를 한 것은 그건 정말 너무너무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제임스 코미를 비롯한 수많은 그 전문가들은 스파이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그 법무장관이 스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서빌리언스라는 거죠. 연방 법무부가
그 FBI하고 연방 법무부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감시법에 따라서 FISA라는 특별 그 법원에서 다 허락을 주고 영장을 주고 해서 외국인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그 외국인들과 불법적인 그 어떤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법에 따라서 영장 받고 한 것이 그 surveillance가 어떻게 스파이를 한 것이냐. 스파이라는 것은 적에게 하는 것이 그 스파이다. 그러면 국가의 연방 수사국과 연방 법무부가 그 스파이를 그 트럼프 행정부를 그렇게 스파이 행정부가 아니라 캠페인 본부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냐 이 적이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하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윌리엄 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법무장관이 아주 그 공정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많이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역시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있으면서 기자회견 그 할 때도 그 스파이 했다 하면서 법무장관이 너무 이거는 그 잘 안다라고 뭐 기타 등등 얘기를 그 했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불가사의예요. 그 전에 대통령이 그렇게 이 사람을 왜냐 이 사람이 특별검사를 임명을 한 사람이잖아요. 법무장관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무장관 그 부장관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무장관인 제프 세션스가 빠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저 매국적인 행위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기자회견하면서 법무장관이 잘 처리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참 그 애매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왜 줄리안 아산지라는 사람을 6년 넘게 에콰도르는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그 대사관에서 망명자로서 살 수 있게 해주다가 지금 이제 그를 영국에 체포해라라고 했는가. 그것이 이제 참 그렇긴 한데 원래 이제 그 위키릭스가 수많은 것을 이제 그 폭로를 했잖아요. 이라크 전쟁에 관한 것, 힐러리 클린턴의 그 주변 사람들의 이메일, 그것도 이제 선거 치러지기 직전에 그 달에 그 전달에 뭐 10월 달에 굉장히 많았었죠. 뭐 그리고 이제 이라크 전쟁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등등에서는 오바마의 첫 번째 그 기간에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이게 이제 또 미국의 그 첼시 매닝과 함께 했었던 일이고 등등 해서 이제 중간에 스웨덴에서 두 여성을 한 명은 성폭행, 성강간했다 해서 체포되려다가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됐고 그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아마 뭐 기간이 끝났을걸요? 그런 것. 그래도 런던에서 아직 뭐 해야지 될 뭔가가 남아있고, 미국으로 송환되려면 몇 년 또 기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에콰도르가 계속 보호하고 있다가 풀어줬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제가 팍스에, 요즘 팍스가 이상합니다. 팍스에 전 같으면은 언감생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얘기는 보도를 하지 않았던 팍스가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팍스의 백악관 출입 기자인 존 로버츠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특별검사 수사가 끝났기 때문, 두 번째는 이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새로 당선된 에콰도르 대통령과 그쪽을 방문을 해서 뭐 합의를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t's unclear why Ecuador suddenly decided to evict Julian Assange, but two key events in the timeline: the finding of no collusion by the Mueller investigation and last July's trip by the vice president to meet the new president of Ecuador, where the two leaders discussed Assange's. 네, 이제 특히 첫 번째 이유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 캠프와 러시아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줄리안 아산지가 연관이 되는 거니까요. 줄리안 아산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쨌든 뭐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플러스가 될 만한 힐러리 클린턴 측의 나쁜 것을 많이 폭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아산지가 이제 체포가 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뭐 힐러리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검사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또 법무장관이 그 2차적으로 그 보호막을 쳐준다고 볼 수도 있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나는 위키릭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줄리안 아산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한번 직접 그 들어보시죠. It's unclear why. 이 내용이 아니고요. 이미 들으셨고요. I know nothing about WikiLeaks. It's not my thing. And I know there is something having to do with Julian Assange. I know nothing really about him. It's not my deal in life. 내 인생에서 상관이 전혀 없는 일이다. 정말 아산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존 로버츠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출입 기자예요. 제가 지금 팍스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존 로버츠가 브레이트 베어 그 쇼에서 보도를 하기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팍스의 또 다른 그 셰퍼드 스미스라는 앵커도 대통령이 줄리안 아산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위키릭스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잊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위키릭스와 줄리안 아산지에 대해서 잘한다 더 폭로해라 그래 이번에도 폭로를 했는데 잘했다 하면서 줄리안 아산지가 폭로한 그 페이퍼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것까지 그게 또 다 러시아에서 위키릭스에 준 것으로 뭐 대강 알려져 있는데 그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내내 했었던 것을 팍스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It would be hard to forget. But we have recordings, so here. This just came out. WikiLeaks. I love WikiLeaks. I'll tell you, this WikiLeaks stuff is unbelievable. It tells you the inner heart. You got to read it. The WikiLeaks documents show how the media conspires and collaborates with Clinton campaign. Another one came in today. This WikiLeaks is like a treasure trove. Another one came in today. And you know, as I was getting off the plane, they were just announcing new WikiLeaks, and I wanted to stay there, but I didn't want to keep you waiting. Boy, I love reading those WikiLeaks. 네. I mean, it is what it is. It is what it is.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위키릭스 사랑한다. 또 무엇이 나올지 기다린다. I love 위키릭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팍스에 출연한 또 다른 전문가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셰프 스미스 팍스 앵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 시대가 fact, 사실, 진실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시절이 돼버렸다. If you love the president, it doesn't matter. If you dislike the president, it doesn't matter. On either side, none of it matters. It doesn't matter anymore. I feel like at some point we will be back into a world where truth and facts matter. 썸 포인트에 가면은 이제 사실로 또 사실이 중요하다 하고 돌아갈 수 있겠죠. 사람이 기댈 데가 없잖아요. 거짓말해도 괜찮아. 나도 거짓말하니까 너도 거짓말하고 사람이다 그런 거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누가 누구를 무슨 결을 나무랄 수가 있겠어. 이렇게 가면은 이건 뉴스를 하다 보면 물론 개인적인 생활과의 그 괴리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willingly 거짓말 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셰프 스미스만 하더라도 아주 너그러워서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도 상관하지 않지만 디슬라이크하는 사람들조차도 상관하지 않는 이런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근데 언젠가 거짓말은 나쁜 것이 다시 명제가 되겠죠. 명제로 올라서겠죠. 시스펜 같은 데서 보도하는 것 보니까 10월 달 선거가 있기 바로 전달이잖아요. 그런 때는 적어도 몇 번이라고 하던가요. MBC는 145번 했다고 하고 시스펜도
불과 얼마 사이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시스펜에 뭐 굉장히 많이 항상 그렇게 보물단지라고 정말 했어요. 좀 전에 들어보셨잖아요. 트레저 트로브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거짓말 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션 해니티 팍스의 똑같은 팍스인데 문제는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좀 그 지적을 하는 그 브렛 베이어나 아니면 그 셰프 스미스나 이런 사람들의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보다는 션 해니티의 시청률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녁 뭐 6시 때 황금 때이고 그런데 이 션 해니티는 줄리안 아산지가 체포된 다음에 줄리안 아산지에 관한 트윗을 다 지워버렸거든요. 전에는 이 션 해니티가 본인 뭐 팍스 TV만 하는 게 아니라 라디오도 하고 하니까 줄리안 아산지와 전화 인터뷰도 하고 줄리안 아산지를 굉장히 지지하면서 특히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나 민주당의 이메일 같은 거 폭로할 때 아예 그 션 해니티가 그렇게 말한 것까지도 있거든요. 녹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제까지 이렇게 폭로한 것 중에서 뭐 거짓말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아무튼 긍정적으로 늘 줄리안 아산지에 대해서 트윗을 수없이 줄리안 아산지와 위키릭스에 대해서 해주다가 체포가 된 다음에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딱 하나 션 해니티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션 해니티의 트위터에서 제가 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확인했는데요. 하나 관련 트윗이 있는데 그 트윗은 뭐냐면은요. 어디를 이렇게 링크해 놓은 건데 이 줄리안 아산지가 체포됐다 하면서 그 관련 기사를 링크한 딱 그거 하나 남겨두고는 션 해니티도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나더 오늘의 그 빅 이슈는요. 미국에서 줄리안 아산지와 왜 이렇게 소리가 날까요? 네. 줄리안 아산지와 이 내용인데 그 백악관이 지난 6개월 사이에 2번을 그 구류하고 있는 뭐 서류 미비자 내지는 불법 체류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생츄어리 시티 그러면은 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그 동네의 특성에 따라서 뭐 서류 미비자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을 그 추방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연방 정부와 뭔가 서류를 교환하지 않고 보호한다 해서 생츄어리 시티라고 하는데 그 생츄어리 시티에 불법 그 체류자 뭐 서류 미비자 구류돼 있는 그 사람들을 다 그쪽 동네에다 풀어놔라. 하는 것을 백악관에서 2번이나 한 번은 11월 달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입니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저항 세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민관세국장 대행을 하다가 대통령이 대행이 아니라 국장으로 시키겠다 했는데 캘리포니아주에 오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동행하지 않아서 보니까 결국은 그 국장 지명을 다른 사람으로 했잖아요. 로널드 비타이어 이 사람 결국은 사임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뒤에 사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이민에 대해서 너무나 강경하지 않다. 강경하거든요. 강경하기는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그 구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츄어리 시티에 풀어버려라. 목적은 뭐냐면은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많은 정부 기록, 이메일 기록 같은 것을 관련 그 당국과 백악관에서 나눈 그런 것을 토대로 보도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이민 관련 당국에서도 내부 고발자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백악관에서 생긴 것처럼 백악관이 이 내용 자체도 스티븐 밀러 그 젊은 대통령의 선임 자문이 기획을 해서 어차피 스페이스가 모자라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잡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민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민주당 벌 주는 식으로. 왜 그 사람들을 생츄어리 시를 만들어서 그러느냐.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의 지역구가 그러면은 그 서류 미비자들을 풀어주라는 그쪽에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입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국토안보부, 이민관세국, 국경수비대 다 연관되는 일들이잖아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인간을 이용해서 어린이까지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두려움의 정치를 하느냐, 그 사람들을 다 악마화하면서라고 비난을 했고, 한번 11월 달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남쪽으로 캐리번이 몰려오고 있다면 이럴 때였잖아요. 해서 중간 선거 직전에는 그걸 더 그렇게 해서 큰일 날 것처럼 했는데 큰일이 안 났네요. 이게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하면서 캐리번이 몰려온다. 그때였고, 그리고 2월 달에는 민주당이 대통령이 원하는 56억 달러, 이것도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국경 뭐 다 벽을 쌓겠다는 그 마음 자체는 가지고 가지만 실행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때도 또 한 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민관세국의 그 담당자들이 굉장히 백악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그 부정적으로 그 답변을 했고, 여러 가지 처음에는 이제 원인들을 얘기를 했겠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나중에 이제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게 라이어빌리티니까 법적으로 이 뭐 그 이민 관세국도 그렇고 국토안보부나 다 고소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적절하다 하고 그 안 하겠다 하고 두 번은 이제 버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에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보니까 10,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물론 어떤 기사에 미국에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경우가 있지만 뭐 몇백 개에서 몇천 개까지, 몇천 개 달리면 많이 달리는 건데 10,000개가 넘는 코멘트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 두 부류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부류가 그 압도적으로 숫자가 작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은 아주 좋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워싱턴이나 뉴욕부터 보내라. 여기에 이제 그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또 그 이 드리머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서류 미비자에 대해서도 뭐 사정 듣고 온정적인 사람이 많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워싱턴이나 뉴욕으로 보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 그래 생츄어리 시티 민주당 지역으로 다 그냥 풀어버려. 그런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 뒷뜰만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나이스 페이크 뉴스. 이 워싱턴 포스트의 어떠한 그 백악관과 관련 부처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도 나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진짜 웃긴다, 이 행정부 하면서 이민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건 맞네. 뭐 물론 서류 미비자건 뭔가가 위반된 사람이건 사람 자체를 백인이 아닌 경우 동물로, 애니멀로 보는 것 맞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오는데 공화당 당신들 뭐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참 캐나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캐나다와 전쟁을 하더니 나토와 또 그리고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뭐 오레곤 같은 데가 진보적인 도시잖아요. 오레곤까지 이게 전쟁이지 뭐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닉슨 시절에 그 검고 어두운 통치 방식이 트럼프 그 행정부의 통치 방식이다. 다만 한 가지, 뇌가 없다는 것, 브레인이 없다는 것 빼고 이렇게 이민자들, 그 서류 미비자들, 이민자라기보다 합법적인 이민자는 아니지만 그 서류 미비자나 뭔가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그 민주당 도시로 다 풀어버려라, 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들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요. 요 두 가지 아이템까지 전해드렸어야지 되는데. 네, 미국의 그 어떤 그 사람을 지명하는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상원에서 그 내무부 장관을 찬성 56, 반대 41로 인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내무부에서 일은 했었지만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오일과 가스 컴퍼니의 로비스트로 오래 일을 했고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쳤었거든요. 데이비드 그 버하트. 내무장관이 뭐 여러 가지 뭐 비행기 문제 등등이 있어서 라이언 징케가 물러났었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이 사람은 내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오일 컴퍼니 무슨 유틸리티 회사 이런 데서 일할 때는 어떻게 하면 정부에 이런 여러 가지 그 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을 하는가 하는 게 로비스트의 역할이죠.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문제는 내무장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내무장관이 국토를 보호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산림 보호 등등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반대된다는 거죠. 또 멸종 위기의 동물이나 동식물 같은 것도 보호를 해야지 되는데 전에 그 반대의 로비를 해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또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 의원도 몇 명 찬성표 던졌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이 애틀란틱과 인터뷰에서 이방카 트럼프를 정말로 그 세계은행 총재를 시키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반대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거 족벌주의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고 그 당시에 이방카를 세계은행 총재로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아주 우리 이방카가 숫자에 능하거든. She's very good with number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아주 실망스럽다는 얘기도 했고요. 전에 많이 나왔었던 것을 대통령이 대통령의 목소리로 확인을 했고 또 하나가 유엔 대사도 정말 시키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역시 그 문제도 똑같은 내 딸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것도 접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언젠가 지금의 내 자리 대통령 자리 뭐 이어받는다면 잘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란에 대해서 11월 달부터 미국에서 더 경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유럽의 뭐 오일 회사들이 베네수엘라로 눈을 돌렸죠. 그런데 베네수엘라를 또 니콜라스 마두로 물러나라고 하면서 또 제재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 우랄 쪽으로 눈을 돌려서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거든요. 해서 뭐 이렇게 그 미국에서도 물론 뭔가를 생산을 하지만 미국의 그 오일이라는 것은 라이트 오일이잖아요. 경유 그리고 스윗 크루드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지금 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서 뭐 러시아가 이만저만한 돈으로 따지면은 뭐 지난 몇 개월 사이에 100만, 1000만억, 1억 4천만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제재하면서 벌었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유기농 서리태 검정콩으로 직접 만들어 검정콩 순두부 시대를 열고 있는 수라원 순두부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어느 지역에 그 세븐일레븐인가요? 주인이 이렇게 티네이저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수상해서 종업원에게 경찰에 전화해라 하고 경찰이 도착을 했죠. 티네이저가 음식을 훔쳤죠.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왜? 저 배고파서요. 제 동생도 배고파서요. 하니까 주인이 그래 잔뜩 싸주면서 이 젊은이를 지금 체포하면은 줄이 그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고픔도 해결되지 못하고 해서 경찰을 돌려보냈다고 하거든요. 인도가 그런 것 함께하는 그런 또 정신세계가 있잖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